먼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또 최대의 오랜 역사와 그리고 막강한 그 우수한 회원을 확보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저를 이렇게 연사로 초청하고 있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사실은 공학도도 아니고 이 과학에 관련된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의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공학 교육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바람직한 공학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때그때 시대적인 수요와 상황에 따라서 많은 그 변화를 가지는 것이 또 교육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패션이 있습니다. 패션.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그 유행이라는 이유는 그 시대의 인류와 그리고 그 교육적 수요가 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공학교육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올바른 다른 교육이 어떤 방향과 어떠한 우리들의 생각이냐 이런 것을 한번 좀 찾기 위해서 제목을 바람직한 공학교육을 위하여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이 공학교육을 논하기 전에요. 저는 먼저 사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게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주세요. 네.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 특강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수많은 서적,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그 용어, 그리고 그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한 도표에다 모아놓았더니 이런 도표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요.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래학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알빈 토플러의 여러분들의 또 메가 프렌즈의 존 네이스빗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니까요. 대개 1물결, 제2, 제3물결, 지금 이제 제4물결을 만든다고 합니다만 알빈 토플러 박사님의 그 저서의 Third Wave, 제3의 물결, 그 다음 Future Shock, 이런 파워 시프트 해가지고 권력의 이동, 이런 책들, 메가 트렌즈 이런 책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대개 이런 키워드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자원이나 자본을 중시하던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진행이 돼가고 있다. 한마디로 자원이나 자본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지식, 정보,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중앙집권 구심력에서 군권, 군산, 원심력 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권산한 일부 부서가 막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도 이제는 모든 것을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경사 산업사회에서는 만져질 수 있는 물건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품을 만드는데 이제 넓은 사무실이나 재료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몇 대와 훌륭한 두뇌가 일할 공간만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유형, 종전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상품,
보이지 않는 무형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치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 농경사회에서는 양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업사회에 와서는 질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고 많은 것에서 비싸더라도 질이 좋은 것을 선호하던 그 시대에서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느낌, 감, 필링을 선호하는 기준으로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동을 원하고 있다. 요즘에는 이 감동에서 요즘에는 졸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에서 졸도까지 까무러쳐 죽여라 아주 그런 얘기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중심, 종전에는 공간이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시간 플러스 스피디. 나는 어저께 그 기업가 여의도 사람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제는 덩치 큰 회사가 빠른 회사가 덩치 큰 회사를 잡아먹고 있다는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직적 조직이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고 가고 있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조직을 이제는 이 팀제나 사업본부제로 바꿔가고 있고요. 이제 결정 단계가 매우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가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주의, 다원주의, 이론주의에서 다원주의, 모든 분야 그동안에는 이제 일원화, 통일화되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다원화돼서 경영 환경이 일원화된 단순 기능으로서는 제대로 이제 적응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연속성 변화 예측하는 시대에서 불연속성 변화 예측 불가다. 이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되면서 특히 정보화 시대의 특징으로서는 불확실하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통계가 별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정보, 인포메이션, 돈보다는 시간, 의자보다는 조직문화, 에너지보다는 이미지, work hard, 열심히,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보다는 이제는 work smart, 아주 지혜롭게 일한다. formal society에서 이제는 true, value를 중요시하는, 그 다음에 양의 경제에서 quality에서 이제 quantity에서 quality, 그 다음에 이제 domestic 경쟁에서 이제는 글로벌 경제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그런 그 화두에 또는 그 어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변화 시대에 이제 민족이나 국가나 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새로운 시대의 질서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구 환경이 변할 때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공룡이 멸종되듯이 무엇이든지 환경이 바뀔 때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90년도에 4대 경영 전문가가 있습니다. 특히 리엔지니어링의 아주 전문가십니다. 마이클 해머시 선생께서 말씀 주신 것을 보면 3C 시대에 살고 있다. ABC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씩은 커스터머, 하나씩은 컴피티션, 하나씩은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고객의 수요자의 힘이 막 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사실 이제 학교도 이제 수요자, 학생, 커스터머, 고객, 학생이 이제 고객을 이제 학생 수요자 중심의 모든 교과 내용이라든가 학사 행정 지원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 아마 상당히 느끼시라고 믿습니다. 다음 장 주세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 말에 아까 제일 큰 첫 번째 서두에 세상 참 많이 변했군요. 이런 내용으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경쟁력, 국가의 컴피티션이 이제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더욱더 보드레스 경제,
모드레스 경쟁이 이제 치열한데 그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인재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흔히들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영국의 천연자원, 석탄, 스팀, 쉿, 암적기 이런 것들이 주요한 경쟁 요소였습니다. 20세기 넘어와서는 미국 천연자원, 넓은 농토, 그리고 인력, 일본은 기술력 자본, 독일 기술력 자본. 그럼 21세기의 경쟁 우위 국가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퀘스천마크를 달았습니다만은 누군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경쟁 요소는 바로 기술 체화된 사람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가 기르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8개의 2년제 대학,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 36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런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우리 기술 패권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간 말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이런 시대 변천에 따라서 교육의 모습, 교육의 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전공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는 남의 말 주워 들은 얘기고요. 이건 조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창의적인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우리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의 우리 교육의 목표는 많이 아는 사람, 박식한 사람이 그 사회를 리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식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는 어떤 한 분야를 그래도 특별하게 그래도 좀 스페셜티를 좀 가지는 전문인, 프로페셔널리스트 거기에 자기 전공과 관계론적 어떤 그 조명을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그래서 요즘에 제너럴리스트 플러스 스페셜리스트,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요게 이제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만, 좋아 있는 그런 그 인재상이 요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전문인 양성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이 mass production, mass education에서 요즘은 소수정예, 한 사람이, 엔지니어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만, 그렇듯이 소수정예, 좋은 상품을 소수를 질러내는 그런 사회다.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의 진리가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주지주의 아는 것.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는 정을 나누고 휴먼 네트워킹을 하고 그러면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즘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암기주의 측에서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어디서 얻어내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쉬운 일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소르팅하고 어떻게 자기화시키느냐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제 이 탈무드에 보면 생선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지식, 정보, 획득 방법을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교사들은 사실은 지식 전달자에서 이제는 지식의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요즘에 티처의 펑션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요. 죽어있는 지식보다는 좀 라이브한 지식, 살아있는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친다. 회계주의에서 바울이 이제는 단 하나의 답보다는 다양한 답, 논리성, 로직을 가르치기보다는 물론 로직도 중요합니다만 다양한 그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블럼 솔빙 능력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문헌 중심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프린티드 머티리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존 루이 선생님 말씀대로 learning by doing, 경험, 체험 중시하는 그런 교수 방법.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은 팔자 매체에서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틸 픽처에서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네. 무빙 픽처. 그래서 이 동영상에 익숙한 우리 젊은이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랩 안에 벗어나지 못했던 그 베이직 이론 탐구에서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방법 가르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원칙, principle, law 이런 법칙, 원칙, 법칙을 가르치는데 플러스 실용 지식, 사회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 교육 목표에는요,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터 블룸 박사님의 교육 목표 분류와 텍사노미에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교육 목표가 도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이 인지적 영역에서 카그니티브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세컨이 어펙티브 도메인에서 이 정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중에 감성적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이 사이코모터 도메인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 영역 분류를 해놓으셨는데요. 그 인지적 카그니티브 도메인에 보면은 제일 밑단계, 그러니까 인지 과정에 있어서 제일 밑단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그레이드 단계가 comprehension, 이해를 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application, 응용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analysis는요, 다섯 번째 능력을 synthesis에서 종합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윗단계 고등정신 능력이 바로 evaluation, 평가주하는. 그래서 인지적 그 과정을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6단계까지 이렇게 제시해 놓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교수님들은 어느 단계까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분석력, 글쎄요. 학생들의 분석력, 학생들의 평가력, 학생들의 종합 능력, 인테그레이션 능력, 그래서 거기까지 미치는 강의와 교육, 과연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그런데 그 인지적 영역 플러스 이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는 특별히 어펙티브 영역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어펙티브 영역에는 첫 번째 단계가 receiving입니다. 수용. 남의 이야기와 남의 감성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receiving. 그 다음 단계가 그것을 responding 하는 능력. 그 다음 단계가 valuing 할 줄 아는, 맞았다, 틀렸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valuing. 그 다음 능력이 조직화 능력, structure. 그 다음 능력이 가치의 내면화, 그 가치를 내면, 자기화시키는. 이게 이제 affective domain인데요. 그래서 저는 인지적 영역을 그동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특히 감성을 중시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affective 영역에 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교육 목표들을 좀 우리가 관심있어야 되죠. 사이코모터는 모르겠습니다. 신체적 영역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 교육,
저희가 관장할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카그니티브와 어펙티브 영역을 다 함께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는 바로 이 정의적 영역이 특히 이 EQ 중심의 EQ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코션트에서 이제는 이모셔널 코션트를 중시하는 사회가 됐다. thinker,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feeling, 느끼는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공지향,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이냐, 권력지향이냐, 얼마나 명예를 내가 찾아내느냐, 그거보다는 얼마나 내가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가느냐, 이 사회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이니 가치지향적이고, 그리고 what to learn, how to learn,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학습하느냐, 무엇을 배울 것이냐,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how to teach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why,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커리큘럼을 제시할 때도요,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지식을 가르치고 있느냐, 삶과 연계된, 또 우리 학문 세계나 우리 현장과 연계된 어떤 그 리즈닝을 해야 된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수, 강단에서. 네. why to learn을 가르쳐야 우리 학생들이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왜 배우느냐? 배워야만 나중에 향후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why to learn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유지관리형, 메인테넌스형이 이제는 체인지 에이전트, 변화 촉진형, 이런 인재를 길러야 되고요. 단독 전문형, 그때는 하나만 잘해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안 되죠. 하나 플러스 그 옆에 있는 부분들. 그래가지고 뭐죠, 바이올로지가 요즘에 케미스트리나 뭐 바이오 메디슨 뭐 해가지고 메카트로닉스, 학자라는 이제 퓨전 과목들이 많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식 정보를 안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완차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시형, 암기, 외어라, 수동적 학습에서 이젠 토로 신근동적 참여학습. 답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사지선택형 질문에서 익숙해진 우리들의 이 대학생들, 이제는 주관식 개방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에게 다양한 답변을 도출시키는 그런 개방형 질문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단순 모방, 이미테이션 컴플렉스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변화 유도하는 그런 학습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과 내용, 컨텐츠도 글로벌 컨텐츠도 이제는 국제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 인재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교육의 현장도 변해야 되고 교육의 인재상도 바꿔야 되고 교수 방법, 교육의 컨텐츠, 교육 커리큘럼도 바꿔야 되겠고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되냐 그 한번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앞으로 좀 제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거는 꼭 직구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석상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서울대학에서도 이공계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오픈랩을 심지어 신입생 학생 학부모들한테 애교를 떨어야 되고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이공계에 대한 그 선호도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 많이 보셨죠? 아주 익숙한 도표일 겁니다. 요 맨 밑이 예체능계입니다만 예체능계는
상당히 이제 오르락 내려갑니다만 일단은 오름세고요. 저 인문계 사회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르락 내려갑니다만 이것도 오름세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6만에서 지금 요게 지금 18만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런데다가 더 잘 아시다시피 자연개혁이라는 것은 한방, 양방, 치과, 치의, 약, 파마시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개혁이. 그러니까 지금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금 이쪽에 치의학 이쪽에 이영문 교수는 한 7,000명 된다고 그러죠. 저는 10,000명까지 가는 거네. 이제 10,000명은 일단은 우리 손아래 먼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평생 라이선스를 따거든요. 이게. 우리는 사오적이라는 말 아십니까? 사오적. 45세 정년, 4월. 56도 아세요? 56세 고동론. 56세 정년 고동론, 56도. 그래가지고, 4호정, 요즘에 무슨 OECD에서 뭐 발표한 거 보니까 그거보다 더 낫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미래를 생각하니까 평생 라이선스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죠? XG 그랜저 몇 세에 XG 그랜저를 타느냐. 한방의사가 27세에서 30세고요. 30세.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산업체 이사님들이 42세에서 43세. 그러니까 14년 차이에요. XG 그랜저 뭐 27세, 8세 타려고 하지. 다 늙어가지고 그걸 타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명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전에 뒤를 다시 좀 하나 더. 네, 이공계 이제 위기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영무 제가 이제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을 참 아무것도 안 사람이 맡고 있어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맡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영무 교수를 팀장으로 해가지고 이 원인 분석을 좀 한 3개월 프로젝트다가 이렇게 조성한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한 200페이지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다음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요. 학생들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어려운 과학, 수학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공계, 특히 베이직 사이언스에 대한 과목, 어떤 과목, 이제 물리 과목 같은 거는 학생들이 선택하겠다는 학생들이 표시내에 보니까 7% 물리 과목이에요. 7%밖에 나타납니다. 별로 이렇게 이지고 어려운 거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농공상,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역시 유교사회에서는 앞에 서 있다. 근데 사실은 반매개 살리는 데는 공상이거든요. 이 나라 매개 살리는 것은 공하고 상인데, 글쎄요, 사가 앞에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적인 그런 하나의 현상인데도, 이것도 우리들의 문제도 있다. 18세기 교과내용과 교수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 동떨어지는 교육이다. 산학협동 차원에서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제안을 했더니 요즘에 조금씩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이공계 학생들한테 스칼라시프 장학금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공계 출신들이 이제 공직의 진출을 좀 확대를 해서 지금 기술고시와 행정고시가 병합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적으로는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우대 풍토가 조성이 됩니다. 대학의 역할은 이공계, 지난번에 전경련에서 2003년도 6월 최근에 이공계를 살립시다. 거기에 조사 보고를 그 산업체, 기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 보고를 아주 폭넓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에다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커리큘럼을 좀 현실화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전공교육도 좀 강화시켜달라. 그리고 특히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한테 이 프리젠테이션 스킬이나 또 서로 이 팀을 이루는 팀워크 이런 것도 좀 가르쳐달라. 경제 경영지식 또 먼저 배워야 되겠다, 가르쳐달라. 또 외부 교육이 좀 능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주문은 아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요 가운데에 자기네 할 일은 여기 안 적혀 있는 거죠. 맨입으로 그냥 이렇게 지시나 하고 주문이나 하고 가장 대학의 소비자인, 가장 대학의 수요자인, 최고의 수요자인 그분들은 지금 자기 역할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하시겠죠. 근데 그래서 다음으로 그래서 올바른 공학 교육 방안 뭐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우리 대학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키려고자 하는 노력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우리 엔지니어들도요 리버럴 아트나 또는 이런 인문 또는 이 사회학적 이런 이 소양, 교양 이런 지식도 좀 접할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과학 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과목을 저희들은 필수로 공과대학 자연대학의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지금 한 1년 했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특히 그 사이언티스트 세계적인 그 과학 기술자들의 사회를 이끌어왔던 리더십 챕터 같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장이라고 저희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아까도 전경련에서 제시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테크노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테크노 경영학을 필수로 학생, 엔지니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공과대학 자연과학 대통령 학부에서 이런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또 기본에 충실하느냐 아니면 응용 쪽에 충실하느냐 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응용 공학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 새롭다는 표현보다는 교과 과정에 상당한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강조드립니다만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학자 간의 그런 어떤 공통된 연계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 개발이 필요한데요. 예컨대 요즘에 건설 정보, 특히 건축공학, 또 시빌, 토목공학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건설 정보를 완전히 IT화 시키는, 그래서 IT화 접목하는 그런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분야에서 특히 매니지먼트와 연결돼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 CM, 그 과목이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굉장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공이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메디슨하고도 연결이 되고 바이올로지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과목들을 앞으로 서로 옴니버스 강좌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팀 지침을 통해서 공통 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의 현재 연구소 또 산업체의 니즈를 반영하는 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느냐. 제가 IIT,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 가서 IIT 공대에 가서 하나 배워오는데 거기는 그 공대는 교과과정을 만들 때 필히 반수 이상이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을 꼭 참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과과정을 만들 때부터 갖추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배워가지고 저희 대학은 약 140명의 산업체의 각 분야의 산업체 지도자분들을 저희 교과과정 개편할 때 그분들 모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도 시키고 그래서 새 과목을 개설하는데 약 40% 정도 교과과정을 바꾼 그런 제가 저희들 잘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참고가 될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연산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지어지면 신자가 붙였습니다. 학연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자, 신을 붙이면 신지신, 신을 붙이면 못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한번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다음 점 하나씩 좀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40만 평 부지에 HYU 학연산 클러스터 환경이 드디어 조성이 됐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꿈꿔왔던 것인데 이것이 드디어 이제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40만 평에 제가 있는 곳이 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바로 이 40만 평 캠퍼스 내에 저희 대학 3만 평을 하려해가지고 경기도 테크노파크로 옆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약 70여 개 창업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연산 클러스터 센터가 여기 지금 작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만 평을 드린 그 장소에 지금 한국생기원이 여기 곧 작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전기연구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월시와 산업단지 바로 인근에 약 8,000개의 중소기업이 저희 캠퍼스 주변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연산 클러스터 지적 환경에 아마 대한민국 처음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학연산 클러스터 교육 연구 직접 환경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은 첫 번째 산업체에서 막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장 중심형의 인재를 한 모형을 기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 좀 더 시켜가지고 R&D형 그런 인재를 기르는 그 한쪽 구석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의 뜻이 있는 그 창업형 인재. 그래가지고 세 유형의 인재형을 확보해놓고 지금 커리큘럼을 개설을 해서 이번 학기부터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의외로 호흡이 좋아서 지금 한 클래스에 약 150명씩에서 오히려 선착순에서 클래스를 끊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하나의 그 신학연산 클러스터의 모형이 모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희들은 꼭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지금 독일의 한 연구소가 지금 미국, 일본 연구소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공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생기원에 약 200명의 닥터들이 우리 한양대학교의 겸임 교수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생기원의 겸임 연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브레인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데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창의력 개발, 교과목 개발.
창의력 개발, 교과목 개발, 창의력을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교과목, 토론식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학교육의 모든 인증제 도입된 거 잘 아시겠습니다. 비크와 베트. 저는 우리의 교과 내용도 이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 좋은 사례가 이번에 건축대학의 5년제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걸 아시죠. 마지막 내집말을, 그동안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제가 좀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공학, 불쑥산업, 전통산업. 이 용어를 우리는 이제부터 쓰지 말기로 합시다 하는 제안입니다. 물건 제조해가지고 팔아먹지 않고는 우리가 무슨 특히 이 전통 산업 없이는 우리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첨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통 산업을 이제는 우리는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떳떳이 자랑스럽게 떳떳이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공학인들은 분명히 국가기관 산업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갖고 이런 용어 자체도 교체하는 그런 운동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조업하면 3D 옵션으로 큰 거. 좀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 없이는 우리 못 먹고 산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없이 모델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다른 첨단 분야와 지속적인 설교를 갖고요. 신기술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맡은 일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과학공학회가 이번에 주관하는 오늘 내일 해서 이어지는 이 학회를 통해서 우리 제시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지식들을 하나의 문헌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기술 개발 현장에 적용이 되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좀 더 제고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 학회 또 오늘 이 강좌가 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